아니 세상에 서울에서 지붕이 없어가지고 우산을 받쳐 들고 공부하는 학교가 있구나. 그래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사연을 물어봐서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감동한 나머지 그분이 사진을 쭉 적어줘서 옛날부터 그 큰 사진들이 이렇게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신문이 다른 신문 보도되고 KBS TV 나오고 이렇게 막 신문에 나니까 여기 도와주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많고 또 동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3,60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3,60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아무리 가난해도 절망하지 말아라. 꿈을 가지라. 그거를 3년 동안을 피웠어요. 이제 중독이 되어서 집에서 그걸 몰래 어머니 몰래 피다가 어머니한테 들켜서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5학년 때 그 매를 맞으면서 어머니가 어린 것이 벌써 담배를 배우다니 아들 너한테 희망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 말 떨어지기 전에 무릎 꿇고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담배 안 피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대들었어요. 어머니한테. 학교도 못 다닌 게 무슨 희망이야. 그렇게 대드니까 어머니가 더 때릴 줄 알았더니 그 집에서 나온 대나무 뿌리거든요.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대나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거 맞으면은 세게 때리면 피가 나도록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대나무 뿌리를 팽개치고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굶어 죽어도 너 학교 다시 보내줄게. 그래서 6.25 사변 지난 후에 3년 동안 학교 중퇴를 했다가 다시 3년 만에 초등학교 5학년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익산시, 지금 익산시 남성중학교 제일 좋은 학교에 그 시에서는 1학년에 기적적으로 입학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수업료를 내지 못하니까 수업료 석 달을 밀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수업료 2달 밀리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집에 가면은 돈을 달라고 해봤자 아버지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오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서울 가서 고학을 하면서 학교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매를 드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서울이 어떤 곳인데 너 혼자 가면 나쁜 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이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맞으면 나한테는 큰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따라 나서 가지고 서울을 오게 됐어요. 서울을 와서 내가 맨 처음 한 것이 지금 대한극장이라고 있는데 그 대한극장 앞에서 구두 닦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이 사진을 왜 내가 중요시 여기냐면 이게 나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내가 대학 친구들보다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만나고 어머니는 나물장사 뚝섬 들에 가서 그 나무를 뜯어다가 그때는 시장이 황원시장인데 황원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야간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 때 한 달여 동안 비가 오고 그러니까 나물도 못 뜯죠. 구두 닦기도 못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 근처에 있는 푸대, 밀가루 푸대를 갖다가 털어요. 부엌에서 털면은 그게 밀가루가 먼지처럼 쌓여요. 그걸로 죽을 끓여서 먹는데 그걸 한 일주일쯤 먹으니까 내가 이제 아마 도저히 그 건강상에 어려움이 생겼던가 봐요. 야간에 학교에서 2층에서 내려오다 쓰러져 가지고 교장실에 있었어요. 하룻밤을 샜는데 어머니가 학교도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안 오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이튿날 학교에 오셔서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울면서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밥을 해줬어요. 그게 첫 번째 어머니가 삭발을 한 어머니의 모정,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야간학교를 졸업하고 한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또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이사를 와가지고 창제동 산 꼭대기에 살면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쁜 애들하고 약속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은 나중에 갚겠다. 그 대신 자전거 훔치는 짓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돈을 갖다 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때 구두닦이가 하루에 300관 버는데 15,000원을 갖다 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어머니가 안 속는 거예요. 너 도둑질 했지? 아니면 도둑놈 친구들하고 어울렸지? 그렇게 하도 울며 불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갖다 주라고. 안 갖다 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나서 나는 그 길로 도둑질이 안 됐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 팔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어머니가 그때 또 머리를 잘라서 그 병원을 한번 갔었던 거예요. 나 몰래. 그래서 두 번째 삭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양고등학교 야간부를 졸업을 하고 경희대학교에 들어가서 경희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살 때 결심을 했어요. 나처럼 불우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내가 대학에 갔으니 그 일을 하자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제대를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제대하면은 불우청소년, 나처럼 불우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도 못해서 내 꿈은 그건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경희대학교 3학년 때거든요. 경희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회 학예부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본관 옆에서 구두통을 들고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영식 경희대 총장이, 저기 나온 총장님이에요. 그 총장님이 나를 보셨나 봐요. 구두 닦는 걸. 내가 총학생 학예부장이니까 얼굴을 알거든요. 그럼 비서를 시켜서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총장실에 갔더니 총장님이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마군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제 구두 닦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한참 대답을 안 했더니 말해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걔들을 가르쳐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구두를 닦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고개를 푹 숙여 있었더니 갑자기 비서를 불러더니만 물리대 학장, 음대 학장 빨리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구두 닦기도 못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리대 학장이, 내가 국문과니까 물리대 학장이 오셨는데, 물리대 박 학장, 여 마군이 지금 본관에서 구두 닦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 리가 없잖아요. 건물이 다르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면 되나, 제자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음대 학장 불러가지고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은, 이렇게 마군이 이렇게 구두까지 닦아서 불우청소를 위해서 한다는데 뭔가 도와줘야 할 것 아니야. 그러니 자선음악회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어? 물리대 학장은 표를 팔고 음대 학장은 학생들 중이나 교수 중에서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야, 음악회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음악회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동아일보 신문에 1966년 4월 6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구두 닦기로 나선 유경대 학생 경희대 마대복권 불우소년연회 청소년을 위해서 구두통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동아일보 톱으로 나와요. 동아일보 신문에 나오니까 다른 신문 보도돼요. KBS TV에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마부장 빨리 와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처장님 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아니야 몰라, 하여튼 청와대에서 전화니까 빨리 받아. 그런데 내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청와대입니다. 점잖은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청와대에서 대학교 4학년인 나한테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기치지 마세요. 다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러기 전에 사기당했거든요. 신문 나고 TV 나오니까 어떤 점잖은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봉사하는 대학생들 보고,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좀 이렇게 돈 모아서 주자. 그래서 주었어요. 주어서 갔어요. 허가권 받으러. 그랬더니 그 사람은 2층에 올라가고 안 내려와요. 나보고 학생 배지를 달았으니까 밑에 있으라고 하는데, 한 30분 지나도 안 와. 거의 1시간이 되어서 안 나와서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 사기를 당했다가 청와대 전화라고 하니까 이건 사기꾼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내가 사기 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진짜 청와대 민원비서관이에요. 민원비서관이라고 하면은 장관급 대우예요. 비서관 중에 최고 비서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야간에 가르치는 거, 이 산 꼭대기 와서 전부 다 여기다 학교 세우고 싶다는 거, 이런 것처럼 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진짜 전화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청와대고. 그러면서 잘 살자고 한 현판, 저 뒤에 있는 잘 살자고 한 현판을 친필로 써준 걸, 대통령이 써준 것을 주면서, 하사금을 주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서 보태서 쓰라고.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교 관리 자리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 학교를 여기다가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소설가, 대학 교수, 심지어 이 근처 구의원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또 크루즈 여행 다니면 배 타고 세계 여행 다니잖아요. 크루즈 여행 그 사장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여선생님들, 여기 여선생님들이 많아요. 여선생님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수업을 하고는 나와서는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 같은 마음이죠. 울고 있어. 왜 우느냐? 저는 도저히 가르칠 마음이 없어요. 가르칠 용기가 안 나요.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애들에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순간을 잊지 말아라. 선생님도 이 학교에서 1년을 봉사할지 3년을 봉사할지 모르지만, 결혼해서라도 자녀를 가르쳐서라도 우리 학생들 잊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인생 교육을 할 때 지금도 내 마음에 그게 아주 선하고 콱 박히는 마음인데, 그런 것, 더군다나 학생이 싸워가지고, 깡패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내가 그랬거든요. 절대 싸울 때 칼을 들지 말아라. 칼을 들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랬는데 그거를 지키느라고 얻어 맞았다고 하면서, 내가 그전에 여기서 잤거든요. 새벽 3시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왔어요. 선생님 부르면서. 선생님의 약속 지키라고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선생님 책임지세요 와서 하는데, 내가 끌어안고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내 진짜 제자야. 네가 제자야. 그 눈물 흘린 기도를 해줬던 게 지금 눈에 이렇게 선한데, 그 학생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서도 여기 꼭 와요.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나? 그러면 저런 흉터는 안 생겼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 학교를 하다가 그만둘 마음이 있었느냐? 그만둘 마음이 언제 있었냐면은, 처음에 학교 시작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우리 집에서 가르치고 할 때 내가 돈을 한 푼도 못 버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왜 밤에도 수건을 쓰고 주무셔 하고 수건을 내가 벗기니까 머리가 다 잘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붙들고 울었어요. 울면서, 어머니, 껴안고 울면서 제가 학생들 그만둘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도 못 배워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애들 너라도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냐?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 때문에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도 그랬고, 어머니의 사랑이 각자 각 가정마다 얼마나 위대한가.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는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것을 여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때리기보다는 끌어안고 울어주고, 그래서 나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특히 저 어머니는 내가 낳은 핏줄기도 아닌데 그 아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3번씩이나 삭발을 하고, 그래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인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인류의 어머니의 사랑이 인류의 사랑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평화가 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학교도 운영하고 학생들 하고 저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을 때 가장 기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졸업생들이 그 하나하나가 나빠지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되어서 여기로 왔었을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 스레트 집에 살지만 15층, 20층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고 있어요. 임종. 어머니는 내 무릎에 누우시더이다. 내 귀를 어머니 입에 대고 말씀하시는데 틀리지 않더이다. 내 두 손을 말라붙은 젖가슴에 올려놓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이다. 눈을 감고 숨을 거두시더이다.